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들 새해 소망은 비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기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특별히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 행복과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눌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콘텐츠가 행복인데 오늘 콘텐츠를 듣고 나서 저도 과연 나는 언제 행복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웃긴 게 선뜻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이제는 저의 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반려견 토리를 만난 게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일이었고 지금 뭐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거든요. 세 분은 최근에 어떤 행복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최근에 되게 친한 후배들이랑 되게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그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럴 때 되게 행복하다. 네. 평소에도 먹는 거 되게 좋아요. 먹을 때 되게 행복해요. 너무 최고죠. 네. 우리 센터장님. 네, 한승훈 아나운서의 그 토리 이야기 100% 공감하고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실은 올해 연초에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가지 이룬 게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행복했는데 공개를 하자면 제가 악기를 하나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매주 해서 거의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기분을 가질 수 있었고요. 어떤 악기인지 여쭤봐도 돼요? 가야금입니다. 그 손이 많이 짓무르고 터지면서 고통스러웠는데 그걸 이겨내고 제가 가야금을 이제 터득하게 됐고요.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로 저희가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저희 외국에 사는 딸아이가 2주 정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요? 저희는 이제 작년인데요. 동지 때 되면 팥죽을 나눠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특히 옛 전통들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중산간 지역에 있는 절이어서 사람들이 또 오기도 힘들었고 또 얼마나 올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지 않게 버스 타고 뭐 이렇게 해서 걸어서 이렇게 오셔서 같이 팥죽을 나눠 먹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랬는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 환경이 좋을 때보다 눈이 많이 오고 어려울 때 이겨서 오니까 더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날 참 다 같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니 세 분의 행복했던 일을 들어보면 뭔가 막 거창한 게 아니고 정말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 행복이라는 게 참 주관적인 감정이구나 싶어요. 네. 심리학에서도 사실 행복의 정의는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했거든요. 좀 안정감이라고 하면 약간 어려운 말 같지만 뭐 삶의 만족도, 삶의 질. 근데 거기에 이제 주관적인 게 붙어서 사람들마다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행복할 때 행복 호르몬은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분비되죠. 세로토닌은 뭐 햇빛을 이렇게 받았을 때도 이렇게 나오는 호르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하신 분들이 세로토닌이 되게 부족해서 우울할 때는 좀 많이 걸어라 이렇게 하는데 햇볕을 많이 쬐었을 때 그때도 이제 세로토닌이 나오고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또 그리고 또 명상할 때 뭐 기도할 때 그리고 뭐 아름다운 자연을 걸을 때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되게 평안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 있을 때 그럴 때 다 흐르게 되고 우리를 되게 안전감을 주는 그런 좋은 호르몬이고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다 이런 닉네임이 붙어 있죠. 스님께서는 그 행복의 의미를 언제 터득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스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수도가 이렇게 잘 마련돼 있지 않아서 화장실 갔다 올 때 이렇게 그 손을 씻는 통이 있었어요. 그 물통을 이렇게 청소하는 게 제 역할이었는데 저희 절이 바닷가에 가까워서 바다에 개들이 이렇게 옵니다. 붉은 개인데. 근데 그 붉은 개들이 그 물에서 놀다가 잘 빠져 죽어요. 그러면 애가 이게 씻을 때 좀 불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 노스님이 지나가다가 야, 그것은 죽은 게 아니라
껍질을 벗는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뱀이 껍질을 벗듯이 성장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더 지나고 보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려움이 일들이 닥쳤을 때는 그 노스님의 그 따뜻한 음성과 따뜻한 눈빛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지금은 새롭게 태어날 때야.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들이 좀 여유로워지고 좀 느긋하게 새로운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노스님의 그 가르침 덕에 행복의 의미를 좀 일찍 아셨네요. 그래서 누구나 알지만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남느냐 안 남느냐 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 어떤 걸까요? 저는 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질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행복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실은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를 제가 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한마디로 정의한 게 있는데 행복은 바이러스다. 많이 들어보셨죠?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합니다. 퍼질 수가 있는 거다. 네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복감의 15% 정도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도 행복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행복한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옆에 있는 사람도 10%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바이러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주관적이고 또 영향을 주는 것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언제 어땠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에게는 행복의 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라. 일단 자신이 건강하고 몸도 마음을 건강해야 누군가에게도 건강한 것을 이렇게 전할 수 있죠. 내가 행복해야 누군가에게도 행복할 수 있죠. 그와 더불어서 나오는 게 가족과 또 친지들하고 잘 챙겨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현대 사회가 올수록 개인화돼 있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가족도 지금 해체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챙겨야 될 것들은 가족과 또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끊임없이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에서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은 또 변하거든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결과로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정 속에서 삶 속에서 녹아들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 나누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되려고 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공부가 수행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끊임없는 배움의 존재로서 거듭날 때 행복은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스님 말씀하신 거나 심리학습에서는 저는 이제 이 방송 의뢰를 받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니까 내담자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언제 행복해서 했을 때 대부분은 딱 답이 나오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좀 머뭇거리다가 그다음에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초등학생 어떤 아이는 저랑 보드게임을 해서 제가 엄청 지고 본인이 엄청 이겼을 때 되게 기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어떤 일을 굉장히 몰입했을 때 그때 이제 되게 행복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이 모처럼 출장을 가거나 아니요 되게 친절하게 뭐 자발적으로 뭐 밥을 해주겠다든지 이렇게 했을 테고 저는 또 저희 남편의 대답도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남편하고 통화가 안 돼서 그런 일이 없는데 계속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야 아빠 사라졌다 이랬는데 제가 7통 전화했을 때 자기가 되게 존재감을 느끼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했을 때 되게 행복했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손주가 오물오물 맛있는 걸 먹을 때 이럴 때 행복했고 또 딸이 결혼할 때 또 어떤 분은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정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미국에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했죠. 그럼 어떤 사람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것인가 했는데 놀랍게도 1번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뭔데요? 어렵죠. 네. 고통에 대응하는 방어 기제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걸 대처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 두 번째가 47살까지 인간관계래요. 인간관계. 네, 인간관계.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이제 스님도 방금 말씀 교육. 배움. 네. 그다음에 이제 알맞은 체중. 그리고 결혼. 그리고 이제 금주, 금연이에요. 이 중에서 이 7가지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를 50세 정도에 내가 하고 있으면 80세에도 여전히 행복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조건인데 그게 책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행복의 조건이에요. 저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결혼이 들어가네요. 그 기준에. 네. 저는 뭐 연구자다 보니까 실은 해마다 이제 관련 있는 보고서를 좀 많이 찾게 되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매년 행복의 날이 있습니다. 스님 혹시 아세요? 잘 몰랐어요. 네, 3월 20일은 매년 행복의 날인데요. 유엔에서 지정한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엔에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조사를 해서 행복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예,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올해 제가 이제 그걸 찾아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뭐 주관적인 인식만으로는 우리가 좀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들까지도 포함해서 전 세계 1000명씩 146개국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먼저 주관적인 그 지표에서는 어제 경험한 긍정적인 인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를 웃게 한 일이 있었나? 내가 어제 즐거운 일이 있었나? 내가 어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었나? 이 3가지 질문이 들어가고요. 그냥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3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인간이 갖게 되는 감정 3가지가 뭘까요? 화. 이렇게. 수치감. 수치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걱정, 슬픔, 분노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주관적인 인식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146개국을 비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표들이 또 있는데요. 그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제일 먼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손꼽는 거는 경제적인 그 성장 기준이에요. GDP를 대표적으로 1인당 총 소득에 대한 것. 그래서 그것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저는 그 객관적인 지표에서 몇 가지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지지, 사회적 지원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국민들을 보호할 만큼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거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사회의 청렴도를 봅니다. 예, 사회의 청렴도가 국민들의 행복도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국민들이 사회적인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사회적 관심은 예를 들면 기부 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 활동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는 실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기도 하고 실은 제가 하고 있는 사회정책 연구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럼 조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행복한가요? 뭐 순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등수로 지금 나왔거든요. 네. 한번 우리 맞추기 해볼까요? 그냥 상위권은 또 아닌 것 같고. 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상위권 정도? 중하위권일 것 같은데. GDP로는 저희가 10등 안에 들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최소한 한 가지는 객관적 지표 한 가지는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하위권일 것 같아요. 네. 중하위권일 것 같아요. 몇 등으로 좀 말씀? 한 17, 8위. 맞추시면 상품이 있으신가요? 86위? 네? 86위? 저는 그래도 한 20위권. 20위권. 네. 네, 59등입니다. 그러니까 낮을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역으로 1등은 어느 나라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태국 같은데 인도? 보통 아니. 부탄 뭐 이런 데 하죠. 네. 저는 약간 저 북유럽 쪽. 북유럽 쪽. 예, 북유럽 쪽이죠. 예, 왜냐하면 아까 소셜 서포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원 체계가 정말 아주 견고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핀란드가 3년째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도 이제 순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전 세계 많은 도시 중에 1등 도시는 어딜까요? 그럼 헬싱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은 그러니까 이게 삶이 전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도화지가 있으면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밝은 색으로만 칠할 수 없잖아요.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게 되면 오히려 어느 순간 우울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이러겠죠. 오히려 밝은 색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색이 바탕이 돼줘야 그 밝은 색이 잘 드러나듯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시간은 나의 색칠 중에 다양한 색채 중에서 이 색채를 지금 칠하고 있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내 삶을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네. 욕심이 될 수 있죠. 그것이 오히려 더 자기 삶 속에서 불행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목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고 재미있게 살고 의미 있는 것에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자체가 행복인 것인데 그러니까 목표를 행복으로 딱 두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 내담자 중에 어떤 한 분도 그 행복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했냐 했을 때 행복의 반대말이 아니라 행복한데 행복한 걸 모르는 게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점의 변화이고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행복을 뭐를 계속 밟아가서 행복을 향해 가서 그걸 뭔가 우리가 경품권을 따듯이 딱 따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행복해지려고 막 강박으로 이렇게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좀 행복의 정의에서부터 조금 우리가 그런 왜곡된 예전에 굉장히 그런 금수저들이 그렇게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의한 거에 우리가 너무 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데 사실은 아까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서 관계가 나빠지고 직장에서 뭐 동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그런 즐거운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그런데 의미 부여를 하면 좀 더 이런 우리가 행복을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가는 거는 좀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균형이 잡아갈 것인가. 지금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내가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또 책임지면 또 답이 나와요. 근데 책임지지 않고 상황이나 조건에다가 핑계를 두고 그것에다가 이 결과들을 평가를 밀어버리고 이러면은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죠. 어떤 것이 되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거였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었구나. 그럼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하는 그런 지혜를 찾아가고 삶의 지혜를 찾아가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그런데 의미를 두면 매 순간이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연구한 내용이기도 한데 실은 행복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그곳에서 말한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재미있는 일이고 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다 해서 재미와 의미에 대한 그 사분면, X축과 Y축 해서 사분면을 만들어서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게 일사분면에 있는 거거든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네. 그런 것이 산책이 들어있어요. 산책, 산책. 걷기, 산책. 그리고 또 다들 아마 이게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궁금한데요. 그것은 여행입니다. 여행. 네. 여행을 가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죠. 가서 우리가 맛있는 맛있는 거 거 먹고. 먹죠. 많이 걷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의 총합이다. 그 이제 여행을 꿈꿀 때 실은 굉장히 행복하고 여행을 갔다 오면 좋은 이유가 아까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소유는 실은 그 감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여행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깃거리 그리고 굉장히 나의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가슴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여행을 꿈꾸시는 기회를 이제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쵸, 예. 네, 우리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 또 호르몬 그런 얘기- 말도 하잖아요. 네. 인생을 여행처럼. 네. 그러니까 호르몬 얘기 잠깐 덧붙이면 여행할 때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헉, 멋있어 이럴 때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이건 엔돌핀의 3000배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왜 작은 일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탕하는 걸 줘도 아 좋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행 갔을 때 그것도 이제 호르몬 작용도 또 그런 것도 그렇게, 있겠지만 네. 또 한 가지 여행의 장점은 현실을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성찰적인. 네, 네. 성찰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일단은 먼저 자유를 나를 놓아버리는 시간이 일단 있고 그리고 조금 여행의 시간이 좀 지나면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또 돌아올 때쯤 되면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게 불안한 답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성찰된 답을 얻고 현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또 여행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여행의 목적지는 나다. 이런 말을 하기도 저 합니다. 오늘 밤 떠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스스로 찾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세 분의 역할이 또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세 분은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 하고 계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실은 어떻게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저희가 59등을 했다. 좀 나쁜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59등 했을 때 우리 지표가 어느 점수가 좀 낮았는지를 봤을 때 저희가 압도적으로 낮은 것이 사회적인 지지가 낮은 거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회 안전망의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저희 사회복지 정책 개발을 통해서 도민들의 사회 안전망을 좀 튼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사회복지연구센터가 네. 있잖아요. 네. 그 설립한 의미가 여기에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또 힘드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어깨가 되게 무겁고요. 실은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말씀하셨는데 실은 행복이 혼자 있는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느낀다고 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해도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 내에 지금 1인 가구가 점차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32%나 되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는 실은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실은 정책이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올해 하게 된 과제 중에도 1인 가구 실태조사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보도가 기억이 나는 게 네. 그래도 재작년보다는 네. 작년에 우리 제주도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졌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건 좋은 반응인 것 같아요. 좋은 지표 중에 하나는 정신건강의 척도가 우리가 굉장히 지표가 낮았었는데요. 수준이. 작년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고 그동안에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래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례로 또 이제 저희는 상담센터에서도 보면 정부에서 이제 바우처, 청년들을 위한 바우처, 뭐 성인들을 위한 바우처, 좀 저렴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정신 건강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게 1인 청년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떠나온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되게 소소하지만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특강이나
부모 교육 같은 게 1순위로 나가서 좀 이제 부모가 행복해야지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는 좀 그런 약간의 행복의 전도사 이런 걸 저 조그만하게 여기는 정책적으로 크게 하시지만 저는 조그만하게 행복 강의를 꾸준히 하고 계시고. 네, 행복 강의도 하고. 더 작은 일을 하는데요. 네. 물론 저는 이제 종교인이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텃밭을 가꿔요. 텃밭을 가꿔서 이 스님 뭐 할 얘기 있는데 왜 왔는데요? 그러면 조금 괴로운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 일단 같이 일합시다. 호미를 드세요. 호미를 드세요. 뭐 네. 검지를 메고 뭐 땀을 실컷 흘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럼 차 마시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해결됐습니다. 대체적으로요. 이게 뭐냐면 그 하는 동안에 일단 그 힘들잖아요.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좀 떠나오는 거죠. 떠나오고 그 떠나오는 동안에 생명이 움직이잖아요. 흙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자기 스스로 답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것들이 어떨까 싶어요. 그 스님 말씀 들어보면 잠시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멍 때리기도 하잖아요. 멍 때리기, 네. 그렇죠. 세 분께서 본 그럼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진정한 행복. 질문이 너무 철학적인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중산간이니까 숲이 많잖아요.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치열해요. 생명들이 치열합니다. 치열하면서 그 각각의 생명들은 상처받지 않는 나무들이 없어요. 풀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나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치유되는 것이죠. 그 상처를 오히려 보듬고 아는 거죠.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상처 그래 내가 품고 가겠지. 그것도 내 인생의 한 몫이야라고 받아들이면서 가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성숙한가 봤을 때 실은 사소한 일에 굉장히 감동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때 아니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감동을 하세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주에 와서 제주의 자연에 너무나 감동하고 또 이렇게 이런 말씀 들을 때 좋은 말씀 들으면 굉장히 감동하고 그래서 아주 리액션이 되게 커요 제가. 네 너무 아름답다. 해질녘도 너무 아름답고 해 뜨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해서 실은 사소한 것에 우리가 감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실은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바이러스로 행복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이 저의 행복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박. 이렇게 리액션을 좀.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나눠 우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좀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가 함께 좀 행복한데 그게 뭐 대단한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사소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말 한마디라 뇌가 아까 했지만 우리 뇌가 세로토닌이 잘 나오고 말랑말랑해지려면 되게 부드럽고 관대하고 친절할 때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노력은 진정한 행복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려고 해요. 남편에게든 주변 사람들에게든 그리고 그걸 좀 저희 이제 상담실에 오시는 분하고 같이 운동해요. 관대하게 너그럽게. 네. 우리가 아마 많이 잘 아실 건데 나비 의자 기법.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해서 이제 두드리는데 이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토닥토닥 왼쪽 오른쪽 이게 사실은 이제 스님이 말씀하는 균형이거든요. 오른쪽 내 왼쪽 내 이렇게 균형하는 것. 그다음에 혹시 하나 따라해 보실래요? 오른쪽 이렇게 왼쪽 팔을 드시고 왼쪽 팔. 예, 왼쪽 팔을 드시고 여기를 이렇게 감싸 안으세요. 그 여기를 이렇게 안아요.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근데 이때는 15초가 필요해요. 네. 그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요. 네네 그렇게 뭐 아무런 생각하셔도 돼.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넌 행복의 씨앗이 있어. 이렇게 이제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뇌가 좋지 않는 감정은 더덕더덕 붙어 있고요. 찍찍이처럼.
좋은 감정은 빨리빨리 흘러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감정들을 내가 좀 더 장착시키는 그런 몸 동작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우리 행복했던 사진들 집에도 이렇게 걸어놓는 거는 그런 걸 볼 때 뇌가 되게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다 알아. 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알고 내 안에 행복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이미 몸에서 되게 그런 상처들이 있고 힘드신 분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작업들 그리고 되게 힘든 거를 정말 기억 샤워 방법도 있어요. 샤워를 하면서 정말 내가 우리가 때 묻었을 때 씻어내는 것처럼 예, 그래서 계속 씻어내고 그다음에 자기를 좀 소중하게 안아주고 예, 그리고 이렇게 뭐 힘들 때도 우리가 그냥 지나간다 보면 다 지나간다 예, 이런 동작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도움이 돼요. 예, 이런 동작들 그리고 뭐 자기 스스로에게 너 그렇게 괜찮은 존재라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예, 사실은 이거를 말을 하는 건 되게 큰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바늘에 찔리는 상상하는 거하고 실제로 바늘에 찔렸을 때하고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거를 너무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 삶 속에서 아주 자그마한 거지만 그렇게 내 몸에 대한 것들 뭐 로션 하나 바를 때도 좀 소중하게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하거든요.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까 스님 가족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로션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소중하게 네 몸은 정말 소중해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예, 해주는 예, 현대 사회 정말 다 바쁘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은 자기 몸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되게 소중하게 할 때 또 행복감들이 더 많이 쾌감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지금이 겨울 한복판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풀이나 나무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꽃눈이 있어요. 꽃눈. 꽃눈이 있어서 봄이 되면 새싹이 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싹을 머금고 있죠. 그것이 이제 봄이 되면 다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다의 명사가 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주인공으로서 갖고 있죠. 행복한 존재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만 조건, 상황이 그 행복을 꽃피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뿐이에요. 또 이제 그 불행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화를 낼 수 있다고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화를 내고 불행한 것이 우리가 불편하고 싫고 멀리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불행할 수도 있지. 불행한 시간도 있지. 화를 낼 수도 있지. 짜증을 낼 수도 있지. 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 네. 이렇게 스스로를 먼저 위안하고 다독거릴 수 있다고 하면 그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고민들이 네. 사실은 어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금에 대한 답도 아닌 것 같고 네. 올 한 해 앞으로 다가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네. 나왔던 질문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뒤에 뭐 행복과 관련된 서적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책 여러 권을 한 번에 읽은 듯한 느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말씀을 들어보면 행복이라는 게 참 결코 혼자서는 영위할 수 없는 거다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또 나를 사랑하면서 또 사랑하는 것들을 좀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2023년 행복한 정말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